요거 관련해갖고 이제 추가로, 새로 유통되는 법 하나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환율 얘기 좀 해라! 막 이러고, 댓글을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환율 얘기를 할게요. 자, 환율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돈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외환고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러 가격이 높은 거는 사실은 엔화가 너무 빠져버린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주저앉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엔화를 절하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제 엔화는 60%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엔화가 600엔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큰 일본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유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정부가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다르긴 하지만 적정 수준의 환율을, 그러니까 달러하고의 현재 환율을 약 1,400원 선 초반 내지는 1,300원 선 후반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200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그 환율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라는 것을 보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좋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환율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확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준 상황에서 우리가 팔 물건이 없거나 새로운 수요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고환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개입해갖고 이걸 떨어뜨려야 되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도 같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고환율이 수출해서 추가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수입하고 연관돼서 보는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프지 않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입 물가 중에 가장 중요한 가격 포지션을 물가 상승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첫 번째 에너지,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식자재에 대한 일종의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설탕 같은 것들, 커피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존될 건데,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환율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는 다 불경기예요. 경제 성장률이 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수출 수입량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국제 원자재들의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의 충격을 우리가 덜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석유값이 평소보다 한 50원 정도 비싸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시중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건 국내산 제품에 한한 것이고요. 수입산 물가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인데도 불구하고도 잘 견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막 수출을 늘려가면서 이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으로 걸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자국산 상품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 가지고 각 국가마다 적정 환율을 놓고 그보다 높게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 조정을 하라고 하는 환율 조작국에 대한 멍해를 씌우는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 관세 장난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네들 입장에서는 미달러가 강세로 갖고 가는 게 오히려 관세 장난질 하기에 유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위험해서 어쩌나요는 우리 시각적인 차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공포감인 거고 실제 우리 생활 안에서 소비자 물가도 3%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원자재들의 수입으로 인한 손실률들이 이 전 정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수입 물가 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애들이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하는 애들인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 정부가 철퇴를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락동이나 이런 데 있는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도매상들이 전혀 농수산물하고 상관없는 대기업이나 건설업체들이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런 도매법인들을 퇴출하고 온라인으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어저께 25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상임위 소위 통과했습니다. 네, 요거 상임위 소위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요게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가락동 상인들이 이걸로 해갖고 조정해주던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다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독과점을 네. 깹니다. 이렇게. 독과점이 깨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던 수천억에 달하는 수수료들, 앉아서 중간에서 유통마진으로 떼먹던 수수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물가 안정을 위한 농민들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계절마다 있었던 또는 무슨 파동이면 막 일어나던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조류 독감이 돈다고 우리나라 계란값이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들이 타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지랄들 할 거예요. 뭐 정부가 개입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그리고 소비자 경제 그리고 농가와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큰 고리가 생기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수 도매 법인이 40년간 독과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지. 얘네들이 40년간. 그냥 면허 하나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수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수수료만 이 법인들이. 계속 받는 거지. 예. 수수 그래서 장사만. 이런 구조가 개선이 되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산지에서 배추가 1,000원이면 소비자한테 1,500원이나 2,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공급될 수 있는 온라인 경매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거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칠 법안이니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